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경제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제에 관해 물으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0.025%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 납부 기간에 홈택스 자진 신고를 통해 수정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 기한 이후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된 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산금을 물지 않으려면 일단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는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종합부동산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이슈에서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샘김 적재 권진아의 클로저. 샘김 적재 권진아의 클로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이슈는 바로 누구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인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종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최다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두고 전 국민의 2%만이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이 2%의 과세 대상에게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며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 국민의 2%는 정확히 몇 명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고지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 공제 절차를 거치면 최종 결정 세액은 고지세액보다 10%가량 줄어든 5조 1천억 원이 수준이 될 텐데요.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28만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늘었다는 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전체 종부세수 5조 7천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으로부터 거둔 종부세는 5조 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합니다. 그중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고지 인원 중 51.2%인 48만 5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인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3배 증가했지만 세액은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 아파트 한 채와 시가 27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 올해 5,869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만 5,869만 원이라는 건 굉장한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종부세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듣고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동산 이슈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여전히 수많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만큼 월세를 올려버리면 다주택자는 임대 수익으로 종부세를 내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월세가 1,0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월세 2,700만 원, 반포자이가 월세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는 계속해서 오를 텐데요. 다주택자들은 월세를 높게 받아서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게 잘못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틈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몫일 텐데요. 복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물을 덜 소유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나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죠. 세금은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자본주의와 세금, 복지, 그리고 빈부격차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나영의 더 영기스트데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이슈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과연 부동산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민감한 것일까요? 오늘의 이슈 사전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동산의 반대말로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건물이 해당합니다. 민법 제98조와 9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동산에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수도권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혁신 기업들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연구센터나 인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수도권의 공간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변동하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시장만큼 신뢰를 주는 대체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요즘 들어 비트코인, 주식 등 투자 수단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부동산은 한편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잠도 자고 밥을 먹기도 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비극일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두 번째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이로운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누구를 위한 종합 부동산세인가와 오미크론의 등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제 이슈는 오미크론의 등장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롭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유럽 내에서는 벨기에에서 첫 사례가 확인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영국, 독일,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호주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고 미국에도 상륙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국경을 전면 봉쇄했고 뉴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델타 변이에 이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국내와 국제 산업계에서 다시 비상등이 켜진 것인데요. 국내의 경우 특히 이번 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수요 회복을 기대했던 여행 항공업계는 유럽 여행 일정 취소 등 피해가 현실화하자 추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여행사 차원에서도 실제로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면세업계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는 최근 들어서야 겨우 내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또다시 오미크론 출현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이고 면세점 영업은 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면세업계뿐만이 아니라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바스의 디얼스트 듣고 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항공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오미크론이 등장함에 따라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발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낮추고 해외 출장을 재개하는 등 사내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으로 치솟은 가운데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유행 위험까지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회사 차원의 방역 고삐를 죄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L그룹의 건설사업 계열사 DLENC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완화했던 사내 방역 기준을 최근 재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기업들은 이달 초 완화한 사내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경우 방역 지침 재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살려놓은 경제 회복세가 꺾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시장이 요동치고 유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2% 이상 폭락하며 새로운 팬데믹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고민과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 회복 위축이 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스텔라장의 블루턴 스핑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실질 국민 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한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보려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고 이를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100을 곱한 숫자가 커질수록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2020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격을 받은 것인데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이상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보이나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이슈와 오미크론의 등장에 관해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경제 이슈까지 전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준비하며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경제라는 분야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면 당연한 이야기들과 사실들로 이루어진 경제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감정적인 분야가 바로 경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방송 마지막에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의 시선과 시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느낌을 꼭 전북대학교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경제를 잘 아는 학우분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번 학기 제 방송의 목표이자 동기였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어서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감은 오지 않지만 저의 이런 작은 마음이 지나가시며 방송을 듣는 한 분에게라도 전달됐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앞으로는 놀랍고 신기한 경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할 순 없지만 오늘까지 함께해온 추억들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에 늘 열심히 시간과 방송을 책임져준 강정윤, 기술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임해준 김현주, 모니터에 매 방송 꼼꼼히 기록해준 박정훈,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